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대한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대분석을 했었죠. 4가지 종류의 대한항공의 서로 다른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탑승하는 비즈니스 좌석의 시트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으셨다고 댓글 달아주시긴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시아나항공은 대체 언제 해줄 거냐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한번 대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총 비즈니스 좌석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3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분류하면 4가지로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좌석 중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마티움이라는 좌석이 있고, 일반 비즈니스 좌석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도 어김없이 우등 비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로얄 비즈니스라는 좌석도 있는데, 오늘은 이 4가지 비즈니스 좌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은 비즈니스 좌석인 비즈니스 스마티움하고 가장 좋지 않은 좌석인 우등비즈, 이 2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쉬운 게 뭐냐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같은 기종이어도 뒤에 모델 번호나 아니면 좌석 수에 따라서 시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쉽게끔 다행히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 비즈니스 좌석의 시트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기종엔 요 시트, 요 기종엔 요 시트 딱딱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훨씬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좌석은 비즈니스 스마티움이란 좌석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좌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좌석이고, 비즈니스 좌석 중에서는 유일하게 풀 플랫, 그러니까 완전히 펼쳐져서 누울 수 있는 좌석입니다. 비즈니스 스마티움 같은 경우는 좌석 간 간격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간격이 190cm에서 195cm 정도까지 됩니다.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스위트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간격이 넓은 정도의 수준이 되겠네요. 좌석의 넓이 같은 경우도 기종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50에서 55cm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사실 프레스티지 스위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간격이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180도로 펼쳐지는 좌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탑승하시면 편안하게 비행하시면서 누워서 쉬면서 가실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역시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스위트처럼 들어가는 입구가 다 별도로 있습니다. 좌석을 엇갈리게 배치해서 어떤 좌석이든 단독 입구를 가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항공업계에서는 스태거드 싯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엇갈리게 좌석을 배치함으로써 어디에서나 어느 자리에 앉아도 옆사람의 방해를 주지 않고서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보잉 777이나 A380 기종 같은 경우는 15인치대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A350의 기종에는 18인치의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프레스티지 스위트에서 17에서 18인치 정도의 모니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두 항공사의 가장 좋은 비즈니스 좌석의 모니터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딱 비행기 기종하고 그 들어가는 시트가 딱딱 매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들어가는 비행기 기종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나항공의 A350, A380 그리고 보잉 777 요 세 기종이 있습니다. 이 세 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즈니스 좌석이 다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기종에 따라서 같은 비즈니스 스마티움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도입한 A350에 탑재되어 있는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가장 좌석과 간격도 넓고 모니터도 18인치로 가장 큰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어서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게 A380에 있는 비즈니스 스마티움, 그 다음이 보잉 777에 있는 비즈니스 스마티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비즈니스 스마티움은 최신 기종에 배치를 했나 보다, 기종의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항공기에다가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탑재시켰나 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상 이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탑재하느냐 마냐의 기준은 대항주나 미주나 유럽같이 장거리 노선을 뛸 수 있는 항공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탑재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A350이나 A380 같은 기종은 비교적 도입 자체가 최신 도입된 기종이기 때문에 기종도 최신이고 비즈니스 탑재된 것도 비즈니스 스마티움인데요.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보잉 777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입이 된 지 꽤 오래된 항공기입니다. 하지만 이 보잉 777 기종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거리 노선을 뛸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탑재를 한 거죠. 왜냐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의 비즈니스 스마티움의 경우에는 별도의 마일리지 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런 기종에다가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설치하는 게 아시아나 입장에서 합리적이겠죠. 이 보잉 777 기종 중에서 이 세대의 기종이 있는데, 이 세대의 기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구형 이코노미 좌석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형 이코노미하고 신형 이코노미의 차이는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된 시트 같은 경우는 천도 좀 색이 바래져 있고 오래 이용하다 보니까 상태가 좀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니터가 구형 기재여서 6인치대로 굉장히 작고 USB도 꽂을 수 없고 전원 꽂을 수 있는 플러그도 없어요. 신형 이코노미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오래된 보잉 777 기종 같은 경우도 베니스나 시드니나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장거리 노선에도 해당 기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아나항공을 탔는데 전원 코드도 없고 USB 꼽는 데도 없다, 그리고 보잉 777이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내가 정말 골동품을 운이 좋지 않게 탑승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탑재되어 있는 항공기 기종은 A380, A350, 보잉 777이고 그 중에서 A350이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마티움이고 그 다음이 A380, 그 다음이 보잉 777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이런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탑승할 때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어요. 편도 10,000마일리지씩 총 왕복 20,000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단 모든 노선에 그렇게 추가 마일리지 공제를 하는 건 아니고 대양주나 유럽이나 북미 노선, 요 3개의 노선에서만 이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탑재된 비즈니스 좌석을 탑승하실 경우에는 왕복 20,000 마일리지가 더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한항공은 사실 우등비즈부터 가장 좋은 프레스티지 스위트까지 마일리지 공제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아시아나항공이 장사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아시아나항공의 비즈니스 스마티움에서 마일리지가 공제가 되는 거하고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비즈니스 좌석의 공제 마일리지하고 똑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은 비즈니스 스마티움일 때만 대한항공하고 대등한 수준의 마일리지 공제를 하고, 다른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한항공보다 마일리지 공제가 좀 더 적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공제 차트가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미주 노선이나 대양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에서만 마일리지 추가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스마티움이 탑재된 A350, A380 그리고 보잉 777 기종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세 가지 지역 외에 비행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탑승한다고 해도 추가로 마일리지 공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기종을 방콕이나 홍콩이나 호치민이나 그런 동남아 노선에도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마일리지 공제 없이 그냥 발권을 했는데 보니까 기종이 A350이다, A380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추가 마일리지 공제 없이 동남아인데도 비즈니스 스마티움을 탑승할 수 있겠구나, 와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가장 안 좋은 비즈니스 좌석인 우등비즈도 있습니다. 이 우등비즈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 보잉 737 기종에 탑재되는 모든 비즈니스 시트가 우등비즈였는데요. 이 아시아나항공은 A321 기종에 탑재되어 있는 비즈니스 좌석은 모두 다 이 우등비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등비즈는 정말 대한항공의 우등비즈하고 스펙도 비슷한데요. 좌석 간 간격은 약 100cm 정도가 되고 좌석 폭은 사실상 비즈니스 스마티움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55에서 56cm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이 A321 기종은 대한항공의 보잉 737 기종처럼 단거리나 국내선 위주로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거리 노선을 이 우등비즈로 탑승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의 미끄럼틀이라고 불리는 좌석입니다. 밑으로 계속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예전에 원래 1등석이었어요.